파이만입니다. 제가 어제 늦은 밤에 카페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연필 하나로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분명히 부모님도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아이가 상당히 행동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그런 놀이치료나 뭐 그룹치료나 짝치료 같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학습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학습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도구가 아무래도 연필이라는 거. 그럼 그 연필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서서 쉽게 사용하고 연필을 제대로 잡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치료사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어머님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집에서 주 양육자로 아이들의 어떤 학습적인 면을 많이 돌보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초기 상담으로 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머님과 얘기하다 보면 어머님들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에게 연필을 쥐어줘 봤을 때 그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정말 이상하게 잡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연필 잡는 방법부터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잡아야지 연필을 안정되게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어떤 어머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치료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연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연필을 손에 쥐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모든 치료사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그냥 치료센터에 일하니까 치료사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맡겼다가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정말 연필 하나를 제대로 잡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정기를 사서 직접 아이들한테 한 번씩 끼워보고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연필을 최대한 근접하게 바르게 잡는 방법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아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치료들을 하고 많은 것들에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내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다른 장애 아동들보다도 조금 더 학습적으로 더 나았으면 좋겠다. 더 아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느 어머님 마음속에나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은 학교에 입학할 시점이 되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할 텐데 그렇다면 사실상 준비는 늦어도 5세부터는 그렇게 연필을 사용하고 색연필을 사용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아이한테 즐겁게 다가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즐겁게 다가서야 된다 생각하니까 미술 치료를 뭐 보낸다, 뭐 미술 뭐 교습소를 보내서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어머님들은 또 그렇게 가서 즐거움이라는 말에 또 그냥 편하게 해주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저는 의미하지는 않고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말 아이가 갖춰야 될 그런 자세와 태도를 몸에 익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이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연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만족스러웠을 때 이 아이는 서서히 성취감을 느끼고 내면에서부터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들하고 조금 또래랑 잘 어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 뭐 짝치료, 뭐 놀이치료 같은 뭐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많은 것들, 결국은 그 안에서 아이는 제대로 손을
사용해야 되는 방법을 모를 뿐더러 그렇게 조금 아이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만약에 그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서서히 차이는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당히 눈에 띄게 연필을 제대로 잡고 글씨를 쓰고 할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어울려 지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뭘 써라고 했을 때도 그거를 어떻게든 따라 쓰려고 연필을 쥐는 아이하고 나는 쓰는 게 싫어요 하고 연필을 안 쥐고 있는 아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아이들이 바로 그냥 옆에서 쳐다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저는 정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을 전문으로 한다는 치료센터에서는 이렇게 인지적인 능력을 너무나 무시하고 연필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시키다 보니까 정말 아마 주변에서 글씨 엉망인 거는 기본일 테고 연필도 정말 뭐 이상하게 이렇게 손에 쥐어잡거나 하는 어디서 이런 행동을 배웠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였느냐라는 거. 근데 지금은 정말 실력 있는 치료사들은요, 연필 어떻게든 아이들 손에 쥐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들고 선을 그릴 수 있게 만들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머님들 사회성 타령하다 결국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회성 그룹 뭐 이런 모든 뭐 학교 준비 프로그램 그냥 저는 어머님들이 보기에 그냥 좋구나 여러 명이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하지만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지적인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묻혀서 그 아이의 문제점이나 그 아이의 어떤 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저는 제가 가진 관점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낮다라는 거고요. 어머님들이 정말 욕심을 내는 거는 아이가 그래도 좀 더 한글을 잘 읽고 글씨를 쓸 수 있고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인데 지금 과연 어머님들이 하고 있는 그 치료들은 과연 어머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맞춰서 가고 있을까? 저는 냉정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인지능력 키우지도 않고 자꾸 뭔가 학습제를 시키고 뭔가 워크북을 시키고 저는 정말 그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머님들이 정말 빨리 파악을 하고요. 내 아이가 연필을 못 잡는다. 그럼 어찌됐든 학습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를 빨리 간파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아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사를 찾아가는 게 지금 어머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아이한테 뭐 친구랑 뭐 친하게 지내게 해주고 뭐 관계성을 좋게 해주고 뭐 그래서 아이가 좀 더 뭐 잘 어울릴 수 있다? 결국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학습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로 학교에서는 판가름을 합니다.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의자에서 일어나 버리고 아무데나 돌아다녀 버리고 전혀 수업 시간에 연필을 손에 쥐지 않고 딴짓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부모님들은 학교 참관 수업을 가보거나 그러면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심각한 아이들 중에 현재 많은 치료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치료사들은 그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매달리지 못하고 부모한테 지금 책 읽고 요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필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 향후 올라갔을 때 이 아이는 절대 학습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왜 말해주지 않는지 저는 이게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요. 이렇게 가가지고 과연 어머님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상당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연필을 잡게 하는 거, 장애아동에게 연필을 잡게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아동들이 그냥 어느 순간 싹 손에 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연필 하나를 제대로 아이 손에 쥐어주지 못해서 연필을 주면 던져버리고 책상에서 떨어뜨리고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아이가 돼버렸을까? 이거는 치료사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어머님도 왜 내가 정말 연필 하나도 제대로 손에 쥐게 못하는 치료사를 만났을까? 이거는 부모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도 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아이가 연필을 쥐고 뭔가 학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치료사를 만나기 바랍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학습장애로 가고 있는 현실, 이거는 분명히 어렸을 때 제대로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냥 예상된 결과라는 것을 어머님들은 정확히 아셨으면 하고요. 치료사들은 컬러풀한 워크북 가지고 아이한테 아무렇게나 그려라, 그런 짓 좀 그만하고요. 연필 하나라도 제대로 잡는 것부터, 선 하나 제대로 그리는 것부터, 그것부터 시작해야지만이 정말 어디 가서 치료사다, 이 사람 정말 실력이 있구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실력 있는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치료사도 답이 없고 부모님도 답이 없고 아이는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정말 인지적인 기능이 먼저라는 거, 지식을 찾고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훈련으로 가르쳐 줄 수 있고 아이가 눈치가 늘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어머님들 치료사 잘 만나세요. 정말 치료사 잘못 만나면 개고생하고 어머님한테는 우울증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